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특히 전북에서 64.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는데요. 9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개표 결과를 지켜보던 당직자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눕니다. 개표 초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문재인 당선인이 우세를 이어나가자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뤘다며 환호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9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결과를 촛불 시민의 승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적폐 세력을 청산하는 게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촛불 민심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적폐 청산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과 그 연대 세력을 하나하나 새롭게 청산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그동안 전북이 받은 예산 차별과 인사 차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남의 수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인사차별을 바로잡겠습니다. 특히 전북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당선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은 문재인 당선인이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예상보다 크게 적은 득표율을 기록하자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개표 결과에 대한 나머지 정당의 반응을 송창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 투표율은 79%였습니다. 예상했던 80%를 넘지 않았지만 지난 15대 대선 85%에 이어 2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 표심은 문재인 당선인에 쏠렸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64.8%를 몰아줬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3.8%를 득표하는 데 그쳤고 심상정 후보가 4.9%, 홍준표 후보는 3.3%, 유승민 후보는 2.6%를 각각 얻었습니다. 국민의당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당선인과 2강 구도를 기대했지만 득표율에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하고 앞으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국민의당이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전라북도 도민들이 바라는 바를 읽고 힘쓰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북에서의 득표율이 저조해 아쉽지만 전국 득표수에서 2위를 차지해 당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만족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개혁보수의 새 희망을 찾았다는 반응을, 정의당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에 역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북을 농생명과 금융산업, 전통문화체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의 전북 발전 공약을 살펴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당선인의 전북 발전 공약은 크게 7가지로 1번 공약은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2단계 식품 클러스터, 바이오 미생물, 종자 클러스터 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자, 농기계 하면 김제, 미생물은 정읍, 첨단 농업은 새만금, 이곳 익산은 식품산업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 등 전북을 연기금 금융 중심지로 만들고 탄소산업 같은 차세대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새만금 전담부서의 청와대 설치 등 새만금 사업의 지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북을
환황의 경제권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할 것입니다. 전북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전통문화와 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한 한국체험 1번지 조성,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전국을 2시간에 감통하는 SOC 구축, 자치와 분권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전북 등도 7대 공약에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은 해양 선박 금융공사 신설 등을 통한 군산 조선소 정상화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7월 조선소 가동 중단이 공고된 가운데 공약이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전북의 차별과 소외를 의식한 듯 호남이 아닌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세계 잼버리 대회 지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등 노인 복지 공약도 밝혔습니다. 전북 관련 7대 공약 외에 문재인 당선인의 주요 발언을 조창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호남 차별, 그 안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 소외된 전북 민심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독자 권역으로 전북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가 호남을 홀대한 정부라든지 또 호남 가운데서 전북을 또다시 차별하고 소외시킨 정부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올 8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도 중앙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도 약속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필수적이라며 8대2 비율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입니다. 이것을 7대3을 거쳐서 6대4까지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기초연금 상향 지급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습니다. 치매 전문병원을 또 전국 각 지역마다 다 지어서 어르신들이 치매가 되시는 분들은 아무런 개인적인 부담 없이 국가가 치료를 다 책임지는 그런 치료 국가 책임제 또 약속드립니다. 또 틀니와 임플란트, 보청기 구입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노인을 위한 공공근로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의 승자 역시 문재인 당선인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문재인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보다 3배 가까운 표 차이로 압승을 거뒀는데요. 지난해 총선은 국민의당, 올해 대선은 민주당이 승리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당선인은 전북에서 64.8%를 얻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3.8%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이 3배 가까운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다만 그동안 되풀이되는 몰표 현상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약해졌습니다. 전북 민심은 15대 김대중 92%, 16대 노무현 91%, 17대 정동영 81%, 18대 문재인 86%라는 몰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문재인 당선인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치열한 접전을 예상했지만 크게 빗나간 셈입니다. 전북 민심이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문재인 당선인을 밀어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호남에 퍼져 있는 반문재인 정서도 힘을 쓰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게 당한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호남에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게 된 국민의당과 달리 그야말로 화려하게 부활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한번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전북도민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주혜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국 불안과 경기 위축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없이 힘겨워진 상황. 시장 상인들은 첫째도 둘째도 서민 경제를 살려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민 경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국민, 온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하시면 좋겠어.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반드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문과 일자리가 일단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여성과 육아 문제에 대한 바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육아나 여성 정책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혼란과 분열이 심각한 만큼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를 앉아서 국민들을 우러러보면은 그 화합 정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래의 유권자로 모의 투표소를 찾은 청소년들도 성인 못지않은 당찬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냥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해서 그런 득표수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을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대통령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은 제각기 달랐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기대는 한결같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늘 오전 2시 반쯤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사무실과 타이어 저장고 등 5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4도 등 11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리고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0도 등 17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흐리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5mm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25도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